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귀하신 윤명란 선생님 모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초대를 해봤습니다. 제가 윤명란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진료도 너무 잘해주시고 제 병이 또 나았기 때문에 네, 모르셨죠? 제가 마스크 쓰고 오셔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마른네로에 저처럼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으실 만한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모셔봤는데 오늘은 종아리, 발에 불편함이 있고 불쾌함을 유발하는 질환,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이 있는데 네. 모르고 넘어가거나 그냥 나는 좀 몸이 저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질환이 뭔지 조금 알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감이거든요. 주로 다리 쪽, 종아리, 발 쪽 자려고 눕기만 하면 발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한 거를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설명하시기를 뭔가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짜릿짜릿하다, 결국에는 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충동이 드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렇죠. 다리를 이렇게 뒤척이게 되죠. 그래서 잠드실 때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이게 증상이 뭐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때그때 참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창 뒤에나 뒤늦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가끔 저도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그 증상이 심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는데요. 주로 특징이 가만히 있을 때, 자려고 누웠을 때 양 종아리, 발이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아리하고 발만 불편한 거예요? 다른 쪽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좀 더 올라와서 뭐 네. 허벅지, 어떤 네. 분들은 팔이나 등 이런 데까지 불편하실 수가 있고요. 교수님 근데 신경과시잖아요. 예. 신경과는 대체 뭘 보는 과인 거예요? 저 신경과에 온갖 병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경과, 네. 신경외과도 헷갈리시고 네. 뭐 정신과, 신경정신과도 있으니까 헷갈리시는데요. 네. 신경과는 주로 뇌, 척수, 말초신경, 근육 관련된 질환을 다루고요. 말초신경도. 그 중에서는 커다랗게 한 5개 파트로 나눈다면은 뇌졸중 파트, 그다음에 파킨슨병과 연관된 운동장애, 치매,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경련, 간질발작이라고 했던 뇌전증 파트. 마지막에 제가 주로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말초신경 근육질환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이면 이제 손, 발 저린 것들 그렇죠. 이런 질환들. 결국에 이제 네. 감각을 내가 느끼는 거에서 저림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말초신경에 병이 있을 경우 손발 저림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신경과 찾아오셔서 이게 신경 문제 때문에, 말초신경 문제 때문에 저린 게 아닌가 상담하고 진료를 하게 되죠. 선생님은 신경과 중에서도 말초 네, 질환. 맞습니다. 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신경과가 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예. 그렇군요. 근데 이 하지불안 증후군 다시 돌아가서 얼마나 흔한 병인가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게 중한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무시했었다가 최근에서야 많이 이슈가 되고 알게 됐는데요. 전 인구의 한 5% 정도? 5%면 굉장히 많은 그쵸, 건데요? 은근히 많은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콩팥병 환자한테 많은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마다 좀 다른데 한 15에서 한 50% 정도나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콩팥병 환자들한테 이게 흔한 거죠? 왜 그러지? 이유가 네.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이 아직 명확치는 않지만 도파민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파민이 철분의 도움을 받아서 생성이 되거든요. 네. 이 철분이 콩팥병 환자분한테는 맞아요. 부족하고 네. 빈혈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콩팥병 환자분들이 빈혈의 빈도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병을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보통 이렇게 소인이 있다가 네. 하지불안 증후군을 증상이 나타난 소인이 있다가 네. 철분이 부족하거나 네. 빈혈이 생기거나 이럴 때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 여성분한테 한 2배 정도로 흔한데 그렇겠죠. 왜냐하면 또 생리도 그렇죠. 하니까. 임신하게 생리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이제 철분의 노수가 있기 때문에 네. 손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태아로부터 철분을 영양분을 뺏기기 때문에 네. 그 임산부가 빈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임신했을 때 특히 이 하지불안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 생각났어요. 친구 중에 임신했을 때 음. 손발 저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예. 그렇게 얘기한 친구 있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임신했을 때 더 음. 특히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음. 어르신들 그 다리 저리다고 하는 얘기는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르신들은 다 이 병을 진짜 제가 볼 때는 100% 다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왜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지불안증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불편감이 다리에 있고 이 불편감이 걷거나 스트레칭 하면은 이게 증상이 좋아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낮보다는 밤에 심해진다든지 이런 게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을 흉내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거 말고도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말초 신경병증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하지 정맥류나 아니면 뭐 하지 부종 이런 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그쵸. 다른 건 거죠. 감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사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혈중에 피 검사로서 페리틴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장철에 이제 피 검사를 하고요. 빈혈이 있는지 그게 다른 내과적 질환인지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네. 순발 저리듯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초신경을 평가하는 신경전도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 하지불안증후군이 잘 때 이렇게 발목을 까딱거리는 네. 이런 증상을 같이 동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 수면다운 검사로서 아. 같이 저희가 주기성 아. 사지 운동증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거 검사하려고 그래서 주무시고 가시는 예, 그럴 수도 분도 있죠. 봤는데. 네. 이게 수면다운 검사고요. 수면 중에 이제 다리 움직임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유전성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크게 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체질이라고 하죠. 유전성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 소양이 있는 거죠. 이런 체질이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혈이나 철분이 떨어졌을 때 그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혹은 뭐 심한 다이어트 이런 게 유발 요인이 되거든요. 그럴 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유전성인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보통 가족에 네.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죠.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이거 병원 와서 진료 받으면 좀 개선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많이 개선이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주로 한의원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꼭 네. 소개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간단한 약물 치료나 이걸로 금방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금방 그래서-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걸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냥 내 병이겠거니 하고선 네. 계속 갖고 다니시는 분 있는데 간단히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 네. 주관적인 증상이거든요. 네, 남들은 네. 모르는 나만의 네. 불편함이기 때문에 네. 계속 안고 계시다가 엄살 부리는 것 같거든요. 그쵸. 계속 네. 저리다고 힘들다고 하면 뒤척이니까 같이 주무시는 분이 막 짜증내요.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요. 수면을 취하지 못하냐. 근데 네. 막상 본인은 네. 잘 못 자니까 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되게 오. 고민이 되는데 네. 약을 쓰면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음. 주기적으로 약을 써야 돼? 아니면 좀 괜찮아지면 계속 또 이게 유지 기간이 좀 되나요? 맞아요. 처음에 약을 쓰고 나서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네.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네. 내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네. 앞으로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냐? 네. 근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저희가 유전성인 경우는 계속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상당수는 네. 그 생활 패턴에 따라서 네. 증상이 심했다가 네. 줄었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아. 심할 때만 주로 약을 쓰고 네. 쓰더라도 네. 상황에 맞춰서 줄여서 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약 안 쓰고 그냥 냅두고 그냥 자가치료 집에서 조금 내가 좀 목욕하고 좀 편하게 하면 괜찮아지더라 하면서 이렇게 좀 방치하고선 오래 놔두면은 네. 혹시 이 병이 더 커지거나 심각해질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참지 말고 약을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이 병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약 자체가 도파민 유도체를 쓰긴 하지만 저기 파킨슨 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파킨슨 병이랑은 상관없고 그 증상 자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듯이 맞아요. 지금 이 불편감이 있을 때 참지 마시고 그때 진료를 받고 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약을 뭐 한 달치 드려도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오십니다. 약 그동안 잘 드시다가 요즘에 좀 힘들다, 약이 필요하다, 그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혹시 이 약물을 먹을 때 또 섭취할 때 음식을 가려야 될 음식이 있을지 네, 도파민 아까 뭐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거에 좀 해로운 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쓰는 약들이 되게 안전한 약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분이 떨어지거나 빈혈이 있을 때 증상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중 검사에서 철분이 낮은 경우에는 경구약제나 주사제를 투여하지만 평상시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네, 철분이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많은, 음식을 많이 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 건 좀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철분이 들어있는 네, 음식 예, 예. 그리고 또 좀 조심해야 될 음식은 그러니까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커피랑 네. 술이 좀 악화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 그런 증상이 있을 동안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죠. 예. 다 음식도 연결되어서 조심해야 될 거 또 권장해서 먹어야 될 거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이거 좀 또 다른 질문인데 네. 쥐가 잘 나는 사람도 이거 같은 맥락일까요? 손발 말초혈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쥐가 난다는 표현을 네. 이제 저희가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쥐가 나는 아. 경우가 이제 근육이 단단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음. 경우도 쥐가 난다고 표현하시고 지금처럼 감각 증상도 쥐가 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지금 물어보시는 건 근육이 뭉치는 걸 네, 말하죠. 네, 네. 이거는 이렇게 근육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감각 아. 증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근육이 뭉치는 경우는 네. 제가 이제 클램프 경련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아. 방도로 접근하고 치료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쥐 같은 건 아닌데 이렇게 약간 감각이 좀 더뎌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둔할 때가. 네, 예. 저도 약간 그런 때 가끔씩 있거든요. 예. 이렇게 뭔가 저린 듯 하면서 느낌이 좀 네. 선생님 지금 저 진료해 주시는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저 심각한 건가요? 아이고 가끔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서 이제 네. 생각할 게 많아요. 이게 이제 네. 말초신경의 문제인가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 하지불안 주제는 네. 없어야 될 이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불편한 충동감이 주 네. 증상이고요. 감각이 둔한 거는 네. 말초신경의 문제나 아니면 수면 중에 네. 어디 신경이 눌렸거나 맞아요. 예. 잠잘 때 한쪽으로 너무 몰아서 자면 혈액 공급이 네. 안 됐거나 그거에 네, 너무 관련된 저린 것도 상태로 뭔가 작업을 계속했을 때 좀 예. 그러더라고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거 하지불안 증후군 혹시 불안이나 심리적인 거랑도 연관이 조금 있을까요? 영어로 레스트리스 레그 신드롬인데요. 레스트리스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다 보니까 불안이란 말이 들어가게 됐고요. 아. 이 불안은 그러니까 심리적 불안 이게 아니라 네. 가만히 있으면 좀 불편한 그런 걸 뜻하기 때문에 이게 불안, 심리 장애랑은 상관없고요. 다만 연관을 짓자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수면 장애를 대부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심리적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런 심리적 문제가 아니군요. 교수님 오늘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또 공부해봤고 이걸 또 말초신경 이쪽 부분을 전공으로 또 보시는 의사분이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해요. 네.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네. 증상이 다양하고 환자분이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신경과에서 말초신경 문제나 하지불안 증후군을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혈관 문제인 것 같으면 혈관외과도 같이 보고 여러 류마티스 내과 여러 과에 같이 다학제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교수님한테 오면은 이것도 감별을 또 해주시겠네요. 오시면은 이제 여러 군데 같이 협진을 의뢰를 하죠. 또 이쪽 문제만 아닐 수도 네,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 모셔보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